밀가루 음식 많이 먹고 기름진 고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장 속에 있는 벽이 다 헐어요. 그러면 대장암 환자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장 속에 있는 노폐물이 찌꺼기까지 싹싹 잘 빠져야 장벽이 항상 튼튼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혈독, 수독, 식독, 열독 뭐 이런 체내 노폐물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생기산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비를 개선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하게 만들고 간도 건강해지고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용종 이런 거 많이 예방할 수 있고요. 배설을 촉진하는 게 상당히 좋다 그래요.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약사입니다. 제가 오늘 제 진약사몰에 있는 제품 중에서 굉장히 피드백이 좋고 또 제가 야심차게 만들어냈지만 제가 소개를 게을리한 결과로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 드시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 차전자 피라고 하는 이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를 그쵸,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라서 가격 대비 진짜로 좋은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생기산 이야기하면서 혈독, 수독, 식독, 열독 뭐 이런 체내 노폐물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를 제대로 없애려고 하면 그래서 생기산을 먹어야 이제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는 어떤 분들 저 지방에 계신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제 제품 비타민 이런 거 하나도 안 드시고 그 비싼 생기산 글쎄요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하여튼 제 제품 중에서는 생기산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것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기산은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드시고요. 사실은 제 진약사몰에 있는 제품을 그 가격이 다 저렴하고 그 가격 대비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요것만 제대로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 체내에 있는 웬만한 염증 뭐 여러분들 건강상의 문제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제가 조금 요새 좋아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열심히 좀 이런 거를 나눠야 되겠다, 이제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전자피는 여러분 식독하고 혈독 이런 것을 없애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이 차전자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질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질경이 풀을 좀 잘 아시더라고요. 저는 생약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질경이를 한의학에서 차전자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쓰는 요 제품들은 뭐 인도 북서부 사막지대에서 자라는 그 식물을 이제 원료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얘가 일종의 식이섬유예요. 보통 이제 야채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좋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그게 이제 장 속에 들어가서 변비를 개선하고 장내 유익균을 또 많이 이제 좀 증식하게 만들고 장이 건강하면 간도 건강해지고 장수한다 뭐 이런 것들은 대충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식이섬유를 뭐 이렇게 야채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좀 어렵고 제 이 차전자피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보내주신 그 후기 있잖아요. 후기 리뷰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들 칭찬을 크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뭐 좋은 것만 뽑은 거 아니고요. 다 그래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는 분이 있고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도 이거를 먹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변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거를 유산균이랑 같이 먹었더니 너무 좋더라. 이게 설사도 안 하고 변비도 없고 굉장히 뱃속이 편안하니까 인생이 편안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 한 번도 자기가 느껴보지 못한 그 깨끗하게 빠지는 바나나 변, 요런 거가 있어서 너무 좋다. 악성 변비였는데 자기 그런 거 개선됐다. 뭐 이런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차전자는요,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리면 본래 포장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안에 이렇게 포로 돼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작은 알갱이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느낌 가시죠? 요게 이제 풀어서 제가 병에다 담아 보면 요런 모양인데요. 이게 무슨 한의원 같은 데서 주는 이렇게 환으로 된 잘 자란 알약처럼 생겼거든요. 요게 이
그 섬유질을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기술이고요. 이게 입안에 들러붙지 않고 입안에서는 깔끔하게 삼킬 수 있는데요. 이걸 먹을 때 물을 조금 넉넉하게 드셔야 돼요. 좀 시원한 물을 한 컵 정도는 넉넉하게 드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지금 물에다가 요 차전자피 요거 좀 전에 있는 요런 거를 여기다 물을 부어서 한 지금 3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방치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완전히 묵처럼 풀어졌죠. 이게 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질경이, 그러니까 차전자피로 만든 섬유질의 특징이 수용성 섬유질이고요. 그래서 얘가 물을 만나면 물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묵처럼 젤 상태로 부풀어요. 요게 이제 주로 먹을 때 공복에 먹거든요. 식사하기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아니면 식사하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이거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위장을 통과해서 소장을 지나서 대장까지 가요. 대장에서 얘가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요. 우리 몸 속에 대장 속에 본래 균이 있잖아요. 대장균이 있거든요. 이 대장균 중에서 특히 우리 몸에 유익균들이 있어요. 비피더스균 뭐 이런 균들이 있잖아요. 비피더스균 많이 들어보셨죠? 요구르트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락토바실러스. 이런 균이 요거를 먹이로 삼아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 식이섬유가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제 유산균 제품을 여러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잖아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유산균 캡슐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은데 제 진약사몰에 유산균 제품도 있잖아요. 같이 먹으면 더 좋고 비타민C를 같이 먹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C도 장내 유익균총이 잘 이렇게 자리를 잡도록 굉장히 이렇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여러분 장 속이 튼튼해지는 그런 부수적인 이익이 되게 크거든요. 그걸 이렇게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그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잖아요. 그럼 이 유익균이, 우리 그 몸에서는 이런 식이섬유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대장에 있는 이런 유익균들이 얘를 먹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그 발효물의 결과로 아주 굉장히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단쇄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섬유 이거를 우리 몸에서는 영양물질로 사용을 못 하는데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익균이 얘한테 들러붙어서 이거를 소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이렇게 영양 성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짧은 고리 지방산이라는 뜻으로 단쇄 지방산이라고 해요. 뭐 부티르산, 그 다음에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뭐 이런 어려운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그 장 속에 해주는 역할이요. 장내 pH를 낮춰요. 그러니까 약간 장 속이 약산성이 되게끔 산성 쪽으로 살짝 기울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장 속에 부패균이 많은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밀가루 음식 많이 먹고 기름진 고기 좋아하고 뭐 술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장 속에 있는 그 벽이 다 헐어요. 헐어가지고 이게 뻘겋게 부어있는 상태가 돼서 설사, 변비 이런 거 잦고 그 다음에 자연히 간 수치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면 장내 용종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장에 다 장벽이 파괴가 돼서 생긴 건데요. 요런 거 차전자피를 먹으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부티르산 이런 그 단수의 지방산이요. 장벽의 에너지원이 된대요. 참 신기하죠. 장벽의 벽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장벽 세포가 굉장히 이렇게 파괴됐던 부분이 빨리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또 유익균을 더 많이 발생하게 잘 자리를 잡게 만들어주니까 면역 기능도 올라가고 하여튼 장내 pH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이섬유가요, 당뇨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보통 당뇨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음식을 좀 안 먹으면 혈당이 툭 떨어져서 부들부들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저혈당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인슐린을 쓰거나 당뇨약을 쓰면 저혈당이 더 자주 오거든요. 한번 저혈당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망가져요.
웬만하면 저혈당은 만들면 안 되는데요. 이게 또 조금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아요. 치솟아가지고 완전 고혈당이 돼서 또 끈적거리는 그 피 때문에 우리 구석구석 몸을 이렇게 피가 돌면서 굉장히 많은 그 세포를 망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혈관 질환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 같은 것들이 막 생기고 온몸에 염증이 그냥 여기저기 뭐 걷잡을 수 없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차전자피 같은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생기산보다는 훨씬 저렴한 값으로 여러분들 먹은 음식 있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몸속으로 확 들어가서 막 그게 살도 찌고 뭐 지방 수치 올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혈당 수치 올리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막아줘요. 이 식이섬유가 혈당을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많은 혈당이나 그 지방을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는데 살은 덜 찌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혈당이 오르더라도 천천히 올라가게끔 해서 우리 몸에서 그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당뇨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또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들 혈당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이거를 좀 많이 안정화시킨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가지고 뭐 LDL 수치 이런 거 뭐 TG 이런 거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요거를 하루에 한 포 정도만 드셔도 상당히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나 이제 LDL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차전자피가 많이 좀 조절을 해주는데요. 체질적으로 LDL 수치가 높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약으로 LDL 수치를 떨어뜨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 너무너무 이게 부작용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자체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수적인 콜레스테롤 공급을 못 해줘가지고 뇌 기능, 기억력 떨어지고 또 근육에 막이 녹아서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그리고 뭐 골다공증 이런 것도 오히려 더 심화되게 만드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차전자피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리파제 같은 그런 기름 소화시키는 효소도 췌장에서 분비를 하지만 간에서 담즙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소장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유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왜 담낭을 떼내면 기름기가 소화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담즙산이라는 이 물질인데요. 이게 일종의 유화제예요. 그래서 기름이 물에 녹게끔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기름기 소화가 잘 되게끔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살코기라고 알고 먹은 빨간 살코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담낭 없어도 되지 않나 싶어갖고 담낭 수술해서 떼버린 사람들 정말 생활상 불편한 것은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음식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우리가 기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음식도 다 기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름기를 소화시키는 절대적인 작용을 하는 이 담즙산이요. 기름기를 소화시키고 나면 그게 거의 우리 몸에서 재활용이 돼요. 담즙산을 도로 흡수를 시켜가지고 다시 이게 또 기름 소화에 사용하고 하는데, 이게 차전자피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 차전자피가 담즙산을 상당 부분 배설시켜요. 한 번 쓴 담즙산이 재활용이 되지 않고 빠져나가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 간에서는 담즙산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담즙산이 지방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꽤 많은 쓰레기들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내보내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차전자피 같은 것을 먹어서 이게 배설을 촉진하는 게 상당히 좋다 그래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담즙산을 새로 만드는데, 이 담즙산을 만드는 원료가 LDL 콜레스테롤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 그 LDL 콜레스테롤의 소비를 촉진하게 되는 역할, 아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 적당히 LDL 콜레스테롤의 소비를 촉진해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전자피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 장 속에 있는 그득한 노폐물을 식독이라고 하잖아요. 이 식독이 깨끗하게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서 식독 빠지고 그 식독이 잘 빠지니까 혈독이 많이 정리가 되고 피가 맑아지면 열독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간 수치를 좀 안정화시키고 장이 이렇게 운동이 촉진이 돼서 이게 나쁜 물질이 빨리빨리 빠져나가면 요즘에 말하는 용종 이런 거 많이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장암 환자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장 속에 있는 노폐물이 찌꺼기까지 싹싹 잘 빠져야 장벽이 항상 튼튼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C랑 유산균 이런 거를 차전자피랑 같이 복용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장벽 세포의 에너지원을 만드는 부티르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합성을 촉진해 가지고 그 발효를 촉진해서 장벽 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개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개가요, 어이예요, 어이, 개실. 그게 앞에 휴자를 붙이면 휴개실이 되거든요. 그 휴자를 빼면 개실이잖아요. 이게 장이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져가지고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생겼는데, 요 장에요, 바깥 부분이 이렇게 주머니처럼 삐져나와가지고,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개실이라 그래요. 이게 일종의 그 장 이상이고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의 장벽이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개실이 있게 되면 그 개실 속에 장 찌꺼기가 이렇게 고여 가지고요. 개실염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게 이렇게 병원에서 설사시키는 약을 먹어 가지고 변을 다 빼내도 이 개실 속에 있는 건 잘 안 빠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몸속에 있게 되면 그 오래된 숙변 증상이 생기면서 간 수치도 굉장히 올라가고 간도 피로해지는데 이 그냥 뱃속에 뭔가 변이 차 있지는 않는데 이게 옆구리가 아프고 뭔가 이게 불편하고 잠을 자기도 편치 않는 그런 아주 요상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거 예방하는 것도요. 이게 차전자피가 상당히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생기산까지 먹기는 좀 그런 분들 그냥 조금 증상이 가볍고 좀 젊은 사람들 이렇게 건강을 미리 평소에 좀 잘 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거나 장내 세균총 이런 거 관리하고 뭐 이렇게 변비나 설사 이런 거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차전자피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대 많이 하고 있을게요.